자, 반갑습니다. 66기 학생들. 한국사 수능 대비 특공대라고 하는 특강 시간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선생님 지금 인원을 조사하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주셔갖고 또 부득이하게 또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일단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더 불안한 친구들을 좀 그땐 정말 안 나올 거 정말 더 불안하다 전 한번 하고 싶은 상이 있으면은 수능 아마 예비 소집하는 전날 오후에 한번 할까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좀 그런 친구도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도 2시간 정도에 걸쳐 갖고 한국사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지금 2시쯤에 제가 지금 여기 메이커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갖고 이게 여러분한테 한 장짜리 거예요. 앞뒤로. 이게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제가 뭐 자랑할 건 아니고 아직까지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거 제가 아마 3월 달에 한번 이 앞장은 드렸던 것 같고 이제는 6월하고 9월까지 평가원이 1호 개정 교육 과정이 되고 나서 5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거는 정답입니다. 이 정답에 대한 하나의 주제 그리고 힌트를 찾고 정답에 대한 선지가 무엇이냐는 거를 지금 5개 평가원 시험에서 이걸 정리를 좀 했고요. 자,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수능 날에 갖고 들어가세요. 이거는 갖고 들어가셔서 그래도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자료는 이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제 20번까지 제가 정리한 거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까지 또 선지입니다. 선지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출됐던 그런 선지를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선지 같은 경우도 이 두 자료가 제일 그래도 제가 보건되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기출 분석,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가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출 분석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한 게 1단원은 솔직히 너무 범위가 광대합니다. 그래갖고 1단원은 조금 뭐가 나온다 이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조금은 2, 3, 4단원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 그래도 맞출 수는 있지. 근데 1단원은 약간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고 2단원은 또 제가 요 자료집이라고 해서 내 쪽으로 또 주요 내용만 또 이렇게 정리한 거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그리고 6모, 9모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파악이 됩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좀만 신경 쓰시고 공부하시고 불안한 친구들 그리고 일단은 뭐 이것만 수업만 들어도 이 자료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빨리 감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저번 10월 모의고사 한국사가 매우 어렵게 나왔습니다. 진짜 매우 어렵게 나와서 불안한 친구들이 더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또 지난 9월달 원래 9월이 전통적으로 평가원이 한국사를 어렵게 내요. 절대평가 시험은. 왜냐하면 수능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결국은 수능에 다시 쉽게 내는데 지난번에 9월이 좀 염려되는 거예요. 제가 9월이 너무 쉬웠어요. 역대 아직까지 났던 공구 개정부터 포함해서 아직까지 났던 한국사 시험 중에 제일 쉬웠습니다.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구모에서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조금 궁금하거나 하는 거는 작년 수능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점수가 30점 미만이 나왔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전날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런 사람들 진짜 찐찐 특공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듣고 나서 작년 수능에서 30점 이상이 나왔다 하면은 수능에서도 저는 크게 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난 더더욱 불안하면 작년 9월달 걸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9월달 걸 풀어보시면은 조금은 그런 하나의 그때의 점수가에서도 여러분들이 30점 이상 나오면 수능에서도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9월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가 3월 달에도 분명히 똑같은 말을 또 했을 텐데 자, 일단은 한국사 수능은 우선은 20문제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한국사 수능 일단은 포인트. 일단 문제가 웬만하지 않으면은 시대 순서입니다. 답은 시대 순서야. 지금 무조건 제가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웬만하면은 다 시대 순서로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제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 시대 순서로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뭐랄까 편집상의 문제로 약간의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근데 대폭 왔다 갔다 하진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3번 문항에 갈 게 갑자기 18번이나 19번에 가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은 그래요. 시도교육청은 그걸 뒤죽박죽 좀 더 많이 해. 근데 평가원은 분명히 시대 순서입니다. 시대 순서. 웬만하면 다 시대 순서기 때문에 거의 조금은 그래도 약간 갑자기 고려가 갔다가 이렇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많이 바뀌지 웬만하면은 기본 틀은 시대 순서로 답이 된다는 거 일단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앞장에 근현대사 내용에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지는 나오지. 근데 그런 걸 제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생각보다 오지선다가 아니라는 거지, 한국사는. 그리고 시대 순서로 기출이 문제가 나온다는 걸 좀 염두하면서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국사는 몇 단원이냐면은 4단원입니다. 자, 4단원인데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뭘 빼올게. 이게 자가 있어야 돼. 내가 4단원인데 그러면 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고 1단원이 소위 말하는 전근대사야.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고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그러니까 발해도 들어가고요. 고구려 백제신라 거기서 두 문제 나와. 그 다음에 고려에서 두 문제, 조선에서 두 문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비율이 높아가는 게 고려야, 고려. 고려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호 개정 교육과정 전에 공구 개정은 1단원에서 10문제 나왔는데 지금 1단원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그래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그러니까 조선의 비율이 줄었어, 조선이. 그러니까 고려가 어차피 거기서 지금 두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세종이나 이런 게 요즘에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원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2단원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1863년부터 그 다음에 나라 뺏기는 1910년도까지 여기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2시간에 걸쳐서 이걸 찍을 건데, 첫째 시간에는 1단원, 2단원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녹화는 3단원, 4단원 할 거야. 여기는, 그럼 3단원이 또 5문제인데, 여기는 1910년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제시대에서 5문제. 그 다음에 현대사라고 하는, 여기서 4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 그러니까 6554입니다. 6554고 2단원, 3단원, 4단원은 뭐가 나올지 대충은 선생님이 거의 다 알 수는 있어. 근데 전근대사는 워낙 방대한데 6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조금은 놓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기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전근대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거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어느 왕이 한 건 잘 안 내. 지금. 근데 이 나라가 무엇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교육제도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교육. 학교 기간이 잘 나옵니다. 교육인데,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지금 워밍업 하는 거야. 그러면 고구려부터 갑시다. 자, 고구려의 교육기간 소수림왕 때 뭘 만들어? 태학을 설립했다. 요번에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6월인가 9월인가 하여튼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이 고구려였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경당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답은 안 될 텐데 일단 태학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백제는 교육기간은 없어, 기록에. 근데 오경 박사라고 하는 박사 있던데 답은 아마 안 될 거야. 그냥 넘어가셔도 돼. 굳이 우리가 백제한테 힘을 주지는 마시다, 교육으로. 자, 근데 신라는 알아야지. 신라는 국학 잘 나옵니다.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화랑들끼리 그러니까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그게 임신년. 네. 꼭 잘 나와, 임신석에서. 임신년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비석이 나오니까 임신석이석입니다. 이게 신라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 고백신, 그 다음에 발해. 발해도 너무 어려워서 나오진 않을 텐데, 그리고 주자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고려.
고려는 뭐 국자감. 감자국 거꾸로 하면은 그 다음에 조선은 오늘날도 있는 성균관인데 이런 교육기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태학, 국학하고 임신서기석은 알아두시면 되겠고,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지방제도도 한번 볼게요. 지방제도인데 똑같이 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는 몰라도 돼. 뭐 오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신라부터 봅시다. 신라는 구주 몇 소경이야? 통일신라죠. 5소경. 원래 그냥 신라에서는 5주 2소경이었다가 통일되고 나서 이제 구주 5소경이 되고, 통일신라 때 신문왕 때 이것도 발해는 지난번 수능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 이 발해. 그 작년 선배 중에 한 명이 제가 올해도 올림학사 있을 때 그 밤에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더라고요. 10시쯤에. 그러니까 수능 전날에. 그래서 저 사감이, 올해도 아마 사감이, 선생님,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발해 봐봐. 그래서 5경 15부 62주 기억했는데 딱 그때 수능 문제 나와서 맞췄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5경 15부 62주 작년 수능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 고려는 자 5도 양계. 고려가 조금 볼 게 있어. 5도 양계. 그 다음에 이런 선지도 나왔어.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의 행정구역이 있었어. 또 이런 선지도 있었어. 고려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진 않습니다. 지방관을 파견한 현을 뭐라고 해? 주현. 그 다음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는 현을 뭐라고 해? 속현. 주현과 속현까지도 고려는 빈도입니다. 조선 너무 쉽죠. 팔도라는 거, 이 정도를 조금은 알아두시면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그밖에 여기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가야 돼. 중앙기관으로서 그건 너무 좀 디테일할 것 같고, 그래도 이 교육과 지방제도 정도, 아니면 군사도 하나 할까? 군사 일단 한 김에 군사. 자, 군사인데 고구려랑 백제는 또 없어, 그렇게 자료가. 근데 군사에서는 일단 신라도 통일하고 나서 구서당 10점. 발해도 12라고 하는 군대인데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고려는 2군 6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 2군 6위 이런 게 착착 안 떠올라. 조선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나올 수 있는 게 수능에서는 5군형. 특히 5군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 훈련도감. 이런 정도를 파악하시면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세팅됐던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일단은 평가원 기출된 것부터 한번 얘기하고, 선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육모, 구모 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5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작년에 봤던 3번의 시험에서, 자, 처음에 육모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 무조건 1번 문제는 청동기 아니면 신석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청동기 신석기가 안 나왔어. 야, 이제는 안 내나? 생각했다가 작년에 또 이맘때쯤에 이제 이 두 가지 사례가 있었겠네. 6월, 9월에서 안 내나 했는데, 자, 보세요. 다시 9월 달에 청동기가 나왔고, 수능에는 신석기가 나왔고, 자, 올해 여러분들이 봤던 것들 6월 달에 청동기가 나왔고 9월 달에 다시 신석기가 나왔어. 그래서 올해 수능 예측 내가 빈칸을 그냥 했는데, 웬만하면 다시 청동기 아니면, 자, 이렇게 수능을 쓰려고 하지 않았지만 했는데 청동기 아니면 신석기가 먼저였는데, 하여튼 그래도 홀짝의 느낌에 따지면은 청신 그러면 이번에는 청동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예측. 자, 근데 보세요. 청동기 신석기 나오면, 자, 이제 청동기가 지금 2번 나왔고 신석기가 2번 나왔는데, 자, 청동기 이때 9월 달에는 고인돌 주고요.
계급이 생겼죠. 청동기부터. 근데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 자, 그러면 올해 6월에도 청동기가 나왔는데 또 계급이 나왔고 비파형 동검이 나왔고 답은 고인돌이 축조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동기가 나오면 답은 고인돌을 축조했다. 비파형 동검을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다시 신석기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암사동에 또 이제 움집들이 많습니다. 움집이 나오기 시작하고 간석기를 사용했다라가 수능에서 답이었고 올해 9월에서는 간석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처음부터 또 움집이 나오고 거의 비슷한 거야. 아까 암사동 같은 거. 그 다음에 답은 빗살무늬가. 이게 이따 풀어주시겠지만 아주 친절해. 밑에다가 그림 밑에다가 그런 설명 자료까지 해줘.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정말 그 정도로 이게 아예 빗살무늬를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이 평가원의 이런 그런 섬세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마 또 올해도 지금 예측 청신이면 청 나올 차례겠습니다. 하지만 신석기도 충분히 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철기는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부여 그다음에 고구려 옥저동의 사마는 한 번도 기출되지 않으니까 한번 그냥 그렇다 안 나온다 단정할 수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런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중에 한 문제가 고대사 부분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선은 또 육모 때 또 이것도 가장 이때에 전근대사가 어려웠어. 맨 처음 1호 개정 때 이때 갑자기 이거는 전근대사라고 하기 폭넓게 하나 문제가 나왔습니다. 폭넓게. 그래서 굳이 따지면 고구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충주 지역의 지역사 문제가 나왔어. 충주 지역의 지역사 문제가 나와서 요쪽 그 2번 문항에서 그래서 충주 지역의 지역사 문제가 나와갖고 갑자기 충주 고구려비 저 학교 다닐 땐 중원 고구려비인데 이게 용어가 바꿨습니다. 장수왕이 남하에 갔고 충주에 고구려비를 세우는데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충주 지역의 오소경 중에 중원경이라고 했어. 중원경.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애들이 이게 정답률이 아마 20%부터 100도 안 나왔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신립장군이 이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런 충주에서 이제 재승방약 체제에 의거해서 모여서 싸웠는데 이때 바로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쭉 한양까지 올라가게 된 게 이 충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일단 충주 고구려비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도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때 이 비석을 세웠는데 충주 지역 문제로 나와서 이 지역에 있었던 사실에 옳은 것은 나왔고 자 이거는 좀 약간 열애의 문제 이거는 조선시대까지 이제 건너가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충주 이때 아마 다인철서 고려시대도 아마 이 당시 그 항소부곡의 그 당시 몽골과의 그런 느낌이 나왔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편집 과정에서 이게 원래 2번 문제여야 되는데 지금 9월 달에 여기로 넘어갔어. 임진석에서 일로 넘어갔고 그래서 신라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아까 국학 나왔었고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빨간색으로 하니까 그렇네. 발해. 나오죠. 발해가 동모산에서 세웠거든요. 누가? 바로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수도를 잡았고 무왕, 문왕, 선왕, 해동성국의 선왕 이런 무왕에 대한 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오경 15부 62주가 나왔던 거고 뒷장으로 넘겨가시면 다시 백제가 나왔어요. 육모 때 백제. 그래서 사비로 천도했다. 남부여라고 부르죠. 성왕 때 성왕 나왔고 그다음에 백제 금동대학로 이따 문제 풀어드릴 텐데 이 나라에 대한 거 백제 금동대학로가 답이었고 자 다시 또 편집 과정으로 3번으로 밀렸네. 원래 이게 2번이 돼야 되는데 소수리망하고 장수왕이 나왔고 자 아까 나왔던 태학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교육기관에서 자 지금 많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학 그 다음에 태학 그 다음에 오경 15, 62주 제가 맨 처음에 정리한 이 나라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 그 다음에 지방제도 이런 것 중에서 약간은 공부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근대사에서는 1번, 2번 이제 편집 과정에서 지금 밀린 것들이 좀 약간 2번, 3번이나 2번, 4번이랑 좀 스위칭을 좀 한다는 걸 좀 더 우리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는 몇 문제? 2문제가 나와. 자 그런데 전근대사에서 고려시대 때 지금 가장 답이 많이 된 게 제가 이제 굵은 걸로 했지만 노비안건법이 실시됐다 광종 노비안건법이 실시됐다 광종 넘겨보시면은 또 노비안건법이 실시됐다 그러니까 5번의 시험 중에 3번이 노비안건법 시행이 답이었어. 이거는 진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광종 쌍기라는 사람이 와서 후지에서 와서 과거제 그러니까 노비안법 실시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3번 문항에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 3월 수능에서도 광종이 나왔고, 다음에 이것도 편집 과정에서 그걸 이제 이쪽 바뀌어갖고 이제 노배왕급이 시행됐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는데 작년 9월에 근데 답은 너무 쉬웠지. 과거제도의 공복제도라고 해서 그 옷 색깔로 관리들의 서열을 매기는 공복제도. 그 다음에 광덕, 준풍이라는 또 연어도 사용했던 게 이 광종 때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고려시 때 한 문제인데 작년에 조금 뭐 작년에 이게 재밌었던 것보다는 좀 요게 약간 포인트였거든. 몽골과의 전쟁이 원나라와의 전쟁이 두 번 작년 9월 그 다음에 수능도 나왔어.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판이 그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2차 침입을 하고 최후가 주도해갖고 만들었고 이와의 전쟁이 있었던 일에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이게 선지의 답이었고 또 몽골군의 침략인데 또 똑같아서 답이 수도가 강화도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 선지가 또 답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과의 전쟁이라는 거를 작년에 9월도 줬고 수능도 주면서 이 시기 때 있었던 뭐 했던 거 수도가 강화도로 옮겼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답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또 보셔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삼국사기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 고려 공구개정 때 고려에서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래,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그 다음에 제왕운기, 뭐 직지심체유절, 팔만대장경판 이게 고려권 것만 알면 돼. 그래서 김부시기가 1135년에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그 10년 뒤인 1145년에 삼국사기 편찬 이거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하여튼 삼국사기가 김부시기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삼국사기가 고려 때 만들었던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이때 광종을 안 내서 이거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했죠. 9문 때. 자. 뭘 줬냐면 시무 28조를 줬어. 시무 28조 생각나세요? 시무 28조는 성종 때 누가 이걸 썼어? 최승노가 28개의 개혁안을 왕한테 바치지. 자, 이제 남아있는 게 근데 이거는 뭐 차제고 또 하나가 선지가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 주연과 속현이 있었다가 답이었어. 아까 그래서 이 지방제도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게 아까 고려는 오도 양계도 중요하지만 주연과 속현이 있었다. 지방간을 파견한 현과 파견하지 않은 현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또 보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제 이걸 믹스 시켰죠. 그래서 광종 하나 이렇게 나왔었고 자 올해 보려는 건 무엇을 냈냐라는 거지. 자 첫 번째 너무 지치셨나봐. 광종 만들기 6월 때 그래요. 딴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왕건을 냈습니다. 왕건. 자 고려시대 때 4명의 왕은 누가 나와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광종만 무지 내긴 하지만은 누가 와도 이거 이상한 문제예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왕건. 그 다음에 4대 왕인 광종. 6대 왕인 성종인데 성종은 성종보다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더 유명하고 마지막 공민왕이야. 근데 지금 공민왕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혹시 광종이나 광종이 또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좀 공민왕이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근데 공민왕도 또 31대 공민왕 쌍성총관부 전민변정 이따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문제가 이렇게 여기는 올해는 왕건이 하나 나왔고 자 여기부터 그래서 고려를 건국했다. 918년 개경을 수도 삼았죠. 혼인정책 많은 또 부인들 29명의 부인들이 있었고 결국 이 사람이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고려 이거는 그냥 이런 문제들이 꼭 전근대에서 하나 나와 폭넓게 갑자기 선지를 뭐 이렇게 넓게 줍니다. 그래서 당시 1125년 이자겸의 그리고 묘청의 이게 고려 문벌 시대의 하나의 모순점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12세기 초에 있었던 이자겸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고 그래서 결국 1170년에 이제 무신 정권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의 기본의 약간 언어의학 같은 문제가 나왔고 자 9월 달에 서희가 등장합니다. 서희가 등장해서 당시 거란 장소 소소령 이게 3차 침입이죠. 1차 침입이죠. 그다음에 거란이 침입했다. 그래서 강동 6주가 확보되었다. 나머지 선지가 워낙 쉬웠습니다. 이것도 이게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강동 6주가 확보됐던 서희의 외교 담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다시 본연의 광종까지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려의 틀 같은 경우는 왕 하나 건들고 그 밖에 이제는
왕 한 명,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광종하고 문하사, 김부식 하나, 삼국사기. 그다음에 이거 최승로인데 약간 어렵게 났기 때문에 주연 속현까지 건들고 몽골과의 전쟁. 왕 하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 다시 보면 왕 하나, 또 이런 언어역 같은 문제. 그다음에 왕 하나, 또 이게 서희의 외교 답방.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이제 조선도 생각보다 조선의 비중이 되게 줄어든 거야. 이 조선 사료도 많고 이 많은 조선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근데 조선이 제가 6번 문제 봅시다. 6번. 그 어떤 느낌? 한국사에서 6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6번 보셔. 담배 등 상품뿐이 재배되었다. 상품작물 모내기법. 자, 조선 후기의 사회 혹은 문화, 경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약간 경제사가 한번 나왔던 거고 처음에. 다음에 사회사가 나왔어. 서울 알죠? 첩의 자식, 몰랑양반, 잔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언어역 같은 문제. 조선 후기 신분질서의 동요. 그다음 수능에서도 이 시기 때 후기 때 상품작물 재배, 상평통보의 유통. 그래서 이 당시 조선 후기 때 대동법이라고 해서 공납에 대한 개혁인데 요게 나왔어.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경제사가 나올 수 있고 사회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사까지 또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요번 6월 달에는 대동법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디테일하게 나온 거예요. 가장 디테일하게 나온 거예요. 대동법. 그래서 방납이라고 해서 자, 이 납부를 방해해 갖고 이 지역에 나지 않는 이 방납의 편향이 워낙 심해서 이제는 광해군 때 공납, 그러니까 공물에 대한 거야. 이제는 뭘로 내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저거 특산 잠깐만 선생님 약간 이거 편집상 이게 맞네 맞아요. 이제 특산물 대신에 이제는 쌀이나 돈으로 내라고 하는. 근데 이제 특산물이 안 오니까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신 물건을 지역에 와서 사게 되는 이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답이었고 다음에 조선 후기 때 봅시다. 또 이게 작년 9월 달에 또 경제사 문제, 조선 후기 화폐 경제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지금 5개의 문제 중에 4문제가 경제사 문제고 하나가 사회사 문제인데 다 그 느낌이야. 문화사는 아직 안 나왔네. 뭐 그다음 서민 문화의 발달 이런 것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 6번은 어떻게든 조선 후기에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의 진짜 이거는 그리고 공부 안 해도 아마 맞히실걸? 한 80, 90% 정답을 나오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나머지 조선 문제 하나인데 잘 봅시다. 작년 6월에서는 임진왜란이 나왔습니다. 임진왜란. 이여송이라고 하는 요게 명나라 장군인데 이 사람이 그 2차 파병 때 온 인물이고 우리 와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조가 이제 의주로 피난 갔다는 건데 곽재우, 조원 등의 의병이 활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할 때 수능 선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 곽재우, 뭐 김광유 등 의병, 뭐 곽재우, 뭐 이종복 등의 의병 활약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맞히면 뒤에 맞는 거. 조원이 뭐지? 고민하지 마. 곽재우가 맞으면 맞은 거야. 그 다음에 의병이 활약했다고 해서 이 앞에 사람들을 바꾸진 않았을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의병이 활약했다는 그 내용만 알려도 그냥 맞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탐구는 그러니까 수능 선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내신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하여튼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에 작년에 조금은 요 인물이나 요 성종이 이제는 오히려 이 작년 이 평가원 말고도 은근히 세종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유명한 세종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 당시 9월 전에 봤던 이런 시도교육청에서 성종이 계속 나왔었고 이걸 9월 평가원에서도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 때는 무조건 세종이었는데 이제 성종인데 자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어려운 내용이지 어떻게 보면은 홍문관이라고 해서 자 설명해 드릴게 나왔으니까 집현전이라는 거를 누가 만들어? 세종이 만들죠. 그걸 세조가 없애고 집현전의 기능과 유사한 거를 바로 홍문관의 이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홍문관이 3사에 들어가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그래서 이 홍문관을 만들었던 인물 왕 누구냐? 그리고 9대 임금이다. 연산군의 아버지 연산군의 10대 임금입니다. 바로 성종인데 그 유명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성종이 좀 이슈였습니다. 조선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 9월은 고려 성종도 냈고 최승로 호시무 28조 그 다음에 조선 성종도 냈던 홍문관 경국대전 완성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좀 1호 개정 때 좀 중요하게 나왔었고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수능에서는 연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연표 문제인데
자, 16세기 붕당이 형성됐어. 자, 16세기 붕당은 언제 형성이냐? 선조 임진왜란 직전에 김효원, 심의겸 뭐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그 당시 동쪽 집, 그다음에 서쪽 집이라고 해서 이런 붕당이 16세기 말에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영조, 정조의 탕평 정치라고 해서 요게 영조와 정조 때 18세기 탕평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떠한 붕당이 형성돼서 붕당의 폐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7세기 때 바로 현종 때 있었던 예속 논쟁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예속 논쟁.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이 와서 이제 환국이라고 해서 1680년 경신한국, 1689년 기사한국, 그 다음에 1694년 갑술한국이라 이런 디테일까지 몰라도 돼. 근데 환국 정치로 인한 이런 하나의 이 당시에는 완전히 이런 정권을 왕이 교체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왜 탕평정 그러니까 앞에 뒤에 탕평정기가 왜 일어났지? 환국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걸 염두하면 답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붕당의 형성, 탕평정치 앞에 이렇게 환국이 왜 일어났는지 숙종 때 17세기 후반 때 바로 이런 세 차례 환국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환국의 중심적인 인물이 장희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장희빈이 남인의 출신의 여성인데 그러니까 남인이 올라가면 장희빈이 등용되고 남인이 이렇게 그다음에 서인의 여자가 이제는 인연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깊게 들어갔던 환국이 탕평 정치가 일어나게 된 이유 환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연계돼서 한 문제가 나왔던 거고 자 다음 항상 6번은 하여튼 이거 됐고 여기선 병자호란이 나왔습니다. 병자호란 그래서 인조, 삼전도의 굴욕, 남한산성, 북벌론이 대두했다까지 그러니까 지금 6번은 그냥 홀딩 기본값으로 딱 두고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의 내용 그러니까 한 문제 지금 왕을 붙던가 아니면은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을 내는 거야. 자 근데 요번에 갑자기 이성계가 나왔어요. 정말 너무 이거는 상식적인 더 오히려 근데 저는 원래는 너무 쉬우니까 이화도해군이 나왔고 사불가론이 나왔고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인가 하여튼 이성계가 나와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인가 조선을 건국하였다. 근데 조금은 내가 보기에는 아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무수한 나라에 두 문제 뺏기 평가원에서 못 냈는데 한 명 이성계가 나왔다. 이거는 내가 보기엔 상식 퀴즈였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문제에 대한 제가 브리핑을 했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이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또 정리한 자 일단은 선지에 대한 자 내용을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뭐 간섭기가 사용되었다. 당연한 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비파형 동검 고인들 투자 자 됐다. 이거는 그래도 기출이 가능한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쉽긴 합니다. 자 부여 철기 여기는 뭐 그냥 철제 이런 선지가 나왔고 답은 아니었던 거지 그냥 선지로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던 선지라는 거고 자 이제 고구려 요 백제 신라 발해 여기는 보셔야죠. 여기는 2번 문제로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자 아까 충주 고구려비 누구 장수왕 충주 고구려비는 자 장수왕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장수왕이네. 요 두 가지가 장수왕. 공내성에서 평양성으로 427년에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 거고 충주 고구려비 그리고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런 충주 고구려비를 했다. 이 두 가지. 그다음 아까 올해 또 출제했던 태학설립도 한번 보시면 좋고 강서대묘의 사신도라고 해서 답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고구려 거라고 해서 하여튼 강서대묘라고 사신도 도교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이신 그러니까 현무라고 해서 남주작 북현무 북쪽에 이제 그런 벽화에 굴식 돌방 무덤에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강서대묘 사신도가 고구려구나 보시면 되고 자 해이들이 있었는데 고구려의 제가해, 백제의 정삼해, 신라의 하백해인데 자 그래도 이 제가해라는 것도 잘 알아. 이것도 한번 정리하셔야죠. 제가해. 그다음 백제는 써드릴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해는 정삼해, 백제 동안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여기는 하백해, 만장일치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백제가 은근히 잘 나오는 거는 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누가 천도했어?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했고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해서 1993년에 국보 287호인가 293호인가 가물가물한데 일단 능산리에
그 부차장을 만들 때 이 금동대학로가 쭉 나옵니다. 여하튼간에 역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값어치, 이거 유물을 뭐 값어치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은 넘버원이라고 하는 거야. 최고야. 그 부여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부여 가시면 꼭 보세요. 아주 이게 진짜 최고의 백제 금동 대학로고, 자, 마흔을 복속했다. 이것도 만약에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선지로서 나온 적이 있어. 한번 답은 하면 안 되는데, 백제에서 내가 진짜 출제자가 나는 여기서 한번 어렵게 내겠어요. 아까 뭐 주연과 속편이 있었다 정도로, 그러면 마흔이 복속하였다. 이게 백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때 마흔을 최종적으로 복속하게 되죠. 그래서 마흔의 전라도 지역 전 영역을 근초고왕 때 백제 영역권으로 했다는 이런 선지까지도 나왔다는 걸 보시면 되고, 자, 신라 갑시다. 국학 출제 잘 돼. 임신석석 출제 잘 돼. 집사부는 출제까지는 만약 나오면 되게 또 아까 마흔복속 정도의 난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신라 시대 때 집사부라고 하는 일종의 오늘날 보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신문왕 때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하베키의 우두머니였던 귀족의 짱이었던 상대릉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내용들이 있었죠. 하여튼 집사부도 이거고, 골품제 알아야죠. 경제를 운영했죠. 신라만 있는 거고. 자, 나당연합군이 결성됩니다. 그래서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 멸망,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 멸망.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공부 때는 잘 나왔는데, 이제 그때 공부 때는 이 이 고대사에서 다 네 문제가 나왔어야 되거든. 그래서 네 문제, 고려 세 문제, 네 문제. 이게 그때 한번 얘기를 할게. 백제 멸망, 그리고 이 통일 과정이 잘 나왔어. 그 다음에 668년에 어디를 또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나당 전쟁이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뒀던 게 매소성 기벌포 전투야. 그러니까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요 순서 그리고 통일인데 그래도 한번 높아심에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조소격,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지방제도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병합합니다. 대가야를 병합하는 왕은, 그 왕까지는 우리가 지금 디테일하게 들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진흥왕이. 자, 금관가야는 누구야? 버풍왕. 그 다음에 대가야는 진흥왕이 병합하고, 생각보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노급. 자, 우리가 참 저것도 알면 좋죠. 노급. 그 다음 아까 저기 맨 처음에 토지제도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여기다가 하나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신라는 노급이고, 자, 그 다음에 CF 하시고 기타 하시고,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시과, 전지와 시지를 줬대. 고려야. 그럼 조선은 과정법, 조선건국 1년 전에 과정법을 지급하죠. 그 다음에 직전법, 그다음에 세조 때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노급 또 하나 관료전, 여기 신라는 또 노급을 폐지하고 또 신분한테 관료전 지급하고, 다음에 경덕왕 때 노급 또 부활되고, 이런 과정들 보시면 돼. 석굴암 본존불상, 백제 금동 대학로처럼 자주 나옵니다. 그냥 백제 석굴암 본존불상, 시도교육청 이런데, 하여튼 석굴암 뭐 알겠죠. 그 다음에 독서산품과도 혹시 신라 거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독서산품과, 임신서기석 이런 것들, 국학, 임신서기석, 독서상품과. 그러니까 독서상품과가 당시에 흥덕왕 때, 신라 하대 때 흥덕왕 때 독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을 읽게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잘 읽은 사람 상, 그 다음에 중, 하 이렇게 해서 품계를 나눠줬다고 해서 독서 상품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는 그래도 현재 나왔던 선지는 5경, 15부, 62주는 발해 거라는 지방제로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늘 얘기했던 대로 신석기 정동기에서 한 문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룰입니다. 자, 고려 봅시다. 작년 9월 때 어렵게 나왔던 선지 주연과 석현이 있었다.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왕건이 건국했다는 거는 워낙 당연한 얘기. 왕건이 건국자고 개경을 수도 삼았고, 그 다음에 향, 부곡, 소라고 하는 이런 또 주연 속현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제 선지로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수행정구역 고려만 있는 거. 자, 서경촌도 주중 누가 했어요? 묘청이 했고, 자, 그래서 아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문벌 사회의 동요를 보여준 12세기 초에 있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간섭기가 계속 작년 6월 9월 때 나왔는데 일단 검문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하게 되고, 자, 그리고 아까 팔간해와 연등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고려에 있는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 전통적인 하나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당연히 조선 가면 안 나오죠. 연등에는 불교 행사죠. 연등 지금도 부처님 오신 할 때 팔간회라고 해서 또 약간의 제철 행사의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팔간회와 연등회를 하라. 이게 그 왕건이 남겼던 후뇨십주에 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어떤 이런 개체적인 내용이 있고, 다음에 도병마사라는 거. 자, 도병마사는 그래도 언급할 게 고려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게 나중에 도병마사가 원간석기가 되면 용어가 바뀝니다. 도평의사사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능검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인데 하여튼 그냥 이렇게 정도만 아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왕건 한 번 나왔죠. 그때 답이 뭐였어? 바로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 다음에 또 왕건이 그런 후대 왕한테 남겼던 게 후뇨 10조. 그러니까 요 4명 중에 한 명은 나올 거예요. 대체로 지금 왕건이 한 번, 광종이 3번, 성종이 1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공민왕이 안 나왔단 말이야. 공민왕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하여튼 많죠. 저기 후뇨 10조 뭐 역분전도 하여튼 근데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돼. 후삼국 통일했고 결혼정책 했고 뭐 사성제도 했고 뭐 거란과의 특별적인 만부가 사건도 있지만 하여튼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그다음 뭐 사신간제도 기인제도도 있긴 한데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그거 다른 거 공부해. 광종 그래도 광종 우리를 잊지 말고 또 나와주면 너무 쉽게 나온 거지. 자, 노비한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이 평가원이 한국사를 어렵게 내나 쉽게 내는 것 중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좀 광종의 출제 여부인 것 같아. 광종에 나오면은 쉽고 안 나오면 어렵고 이런 것 같아. 자, 성종 다시 시무 28조 누구? 최승록. 인물. 과거제는 쌍기. 후주에서 온 우리나라 최초의 기와인이 되겠죠. 다음에 공민왕 때 전민 변정도감. 자, 어느 인물 생각하셔야 돼? 신돈. 그 다음에 정동행성이라고 해서 원래 이 정동행성은 어디 가는 저기 동쪽 가는 그러니까 일본을 치는 하나의 그 얘네들이 1274년 1281년 두 차례 고려와 몽골의 아직 그 당시는 원이 됐다. 쿠벨라이 칸이 등장한 이유니까 원나라와 함께 여몽연합군이라고 해서 일본을 가는데 그 당시 정동 행성이라고 하는 그 기구인데 이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유지돼서 고려에 내정을 가서 했습니다. 특히 정동 행성 안에 있는 이문소라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인데 이걸 공민왕 때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 행성 폐지도 맞는 거고 정동 행성 이문소가 폐지됐다는 거 다 맞는 거고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쌍성총관부겠죠. 그래서 당시에 쌍성총관부 를 수복하게 되는 거죠. 설치되었다 상성소관부를 수복했다. 이 동북 지역을 다시 찾았던 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 가끔씩 이제 대외 관계들이 조금은 또 하나의 주제로서 그러니까 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 왕 플러스 요쪽 위에가 나올든지 이 밑에 아니면 문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광동육주죠. 아까 나왔었죠. 서소년과의 외교 담판. 그 다음에 기주대첩. 누구죠? 강감찬. 밑에랑 같은 거네. 같은 선지가 되겠네. 하여튼 이런 건데 평가원에서는 광동육주가 나왔고, 자, 별무반을 편성하죠. 이건 또 누구를 기억해야 돼? 윤관.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좀 어렵게 내가 고려시를 내겠다면은 이 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윤관이 별무반을 구성했던 게 1107년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12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자 윤관의 별무반. 그래서 별무관을 편성했고 얻었던 지역이 여기서 9개의 성을 쌓죠. 동북, 구성. 자, 그런데 바로 돌려줘. 돌려주고 나서 누구야? 아골타라는 사람이 1105년에 뭘 건국해? 금을 건국해. 그리고 얘 그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 이 금에 대한 사대를 수용하고 또 이자겸의 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금에 대한 사대를 또 반대했던 게 뭐야? 요청 난까지. 그러니까 윤관의 그러니까 여기서 주안점은 윤관의 별무반 이 동북구성에 대한 팩트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보다 앞에 있다는 거야. 앞에 있는 거고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 다음에 아까 삼국사기 1145년에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언제? 원나라 간석기. 누구야? 이련. 이거는 김부식.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신정변이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작년에 2번이나 출제됐던 몽골의 침략,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때 팔만대장경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삼별초가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항쟁하게 되죠. 배중선 이런 뭐 제주도까지. 일단 삼국사기 편찬은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좋아하면 상공기사. 저번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0월달 모의고사 때 요 진울이 나와서 뭐지 했는데 평가원에서 아직 건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은 드릴게요. 그 안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그 4대 승려가 있어. 신라시대 때 원효, 그 다음에 의상. 그래서 의상, 당나라 갔던 의상 부석사와 관련 있는 거고, 원효는 뭐 소선거사라 불리면서 무예가도 얘기하고 뭐 그런데, 시험 문제 내기에는 진우라고 의천 같은 경우도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할게요. 의천은, 자, 그냥 말만 할게요. 의천 대각국사고, 진울은 보조국사야. 그 다음에 의천 같은 경우는 천태종, 기억나시죠? 천태종. 진울은 조계종. 그리고 진울이 수선사 결사라고 하면 당시 불교가 썩었다. 우리 불교를 개혁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결사, 모여서 하겠다는 수선사 결사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의 공통점은 뭐야?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지.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선배는 의천이 되겠지. 의천이 되겠고 하여튼 진울까지가 언급이 됩니다. 이제 조선입니다. 자, 여기서도 2문제. 기본 룰은 여기서 한 문제는 필수. 경제 파트, 사회사 파트. 하여튼 여기서 지금 이 당시 조선 후기 이런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부분에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우선은 자 아까 이하도해군 자 위화도해군을 단행했다. 그 다음에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비변사라고 해서 자 원래는 뭐냐 비변사라고 해서 원래는 자 조선 때 전기 때는 의정부라고 하는 데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는데 이제는 비변사라는 게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거. 후기 때 최고의 권력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공명첩이라는 걸 또 발급해서 조선 후기 때 이런 또 신분을 올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공명첩 발급이 있었죠. 다음에 인조 반정을 주도했다. 이건 서인 세력들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런 인조 반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자 다음에 공명첩을 발급받는 농민 자 그래 소리 다시 조선을 건국했다. 아까 답이었고 태조 때 세종 때 사군 육진 개척이라는 게 선제 한번 나는데 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자 답이 여기서 됐던 거는 지금 태조 이성계 성종 그래서 경국대전 완성 홍문관 설치 한번 보시면 되겠고 숙종 때 환국이 발생했다 해서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수한국 영종 때 영조 때 참 탕평책 그다음 균역법도 선지에 계속 나옵니다. 균역법 영조가 실시해서 2필에서 1필로 감면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둘이 탕평책을 했었고 정조는 수원 하성까지 뭐 규장각 이런 것까지는 아직 지금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도 정치 때 홍경래는 1811년, 그다음에 1862년 임술 농민봉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경제에서 있는 왕과 같이 나오던가 아니면 임진 혹은 병자호란 때 곽재우 조원을 의뢰하겠다 이런 것 같은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 자 그러면 올해 평가원은 그러면 이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육모와 구모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모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아까 키워드 뭐가 발생했어? 계급이 발생했어. 그 다음에 비판 동급이야. 자, 그러면 하나씩 선지는 다 보셔야 됩니다. 육모, 구모. 그래서 선생님 이게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반달독화 누래. 반달독화는 간섭기지만은 총동기 때 쓰여진 거지. 비판 동검도 줍니다. 서원 조선이지. 서원과 항약 살인들이 권력 기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자 고인돌 답은 맞죠? 고인돌 2번이 되겠고 상평통보도 조선 그 다음에 향부곡소 팔간에 다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자 지금 그래도 이게 또 써먹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조선에 문제가 나왔을 때 서원이 건립했다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향 부곡소가 고렸던 거 아니고 팔간의 연등 아까 얘기했던 이게 고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린 게 중요하고 이런 선지가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보셔야 되겠고 자 2번 문제
왕이 도읍을 어디로 옮겼어? 사비로 옮겼어. 지금 부여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했어. 자, 왕이 또 적의 습격하기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숨어있는 성이고 시호를 성이라고 했다. 이거는 관산성 전투를 얘기하는 거고 요 성왕이고 이 나라는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의 신라의 석굴 이건 뭐야? 어디야? 신라지 신라 참. 갑자기 지금 배가 고파지네. 당이 떨어지나 지금. 나는 정근대사 끝내고 2단원하고 3사는 이어서 해야겠어. 뭔가 과자를 먹고 와야겠어요. 강선에만 사신도는 고구려. 자, 그 다음에 백제. 그 답은 이게 되겠고. 자, 밑에 얼마나 친절해. 안 보였겠다. 미안. 그 다음 밑에 설명까지 주잖아. 삼국유사는 고려. 일현. 수원화성은 자 어디야? 저기 정조때 조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뭔지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3번 문제로 갑시다. 가왕에 대해서 일단 제2기간 918년부터 943년까지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밑에 너무 쉬워.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로 했어.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어. 혼인정책을 했어. 발해 유민을 포용했어. 누구야? 바로 왕건. 자, 왕건이고 지금 순서가 지금 이게 원래는 짧은 게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1번으로 가야 되는데 워낙 1번 이게 5번에 답을 해야 됐나 봐. 그래서 지금 거꾸로 좀 바꾼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교육입국조서 봅시다. 갑자기 근현대사 내용이 나왔는데 교육입국조서 하면은 갑오개혁 때, 갑오 2차 개혁 때 1895년 2월 달에 지덕체 교육을 하겠다. 해갖고 고종이 반포하게 되는 거고 전국의 척합이는 대원군.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대원군이 척합을 세웁니다. 치안유지법은 문화통치 때 1925년에 원래 공산주의자를 잡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는데 결국은 하여튼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잡는 하나의 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치안유지법이 되겠고 1925년입니다. 알면 좋아요. 문화통치 때 만약에 나오면 치안유지법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경국대령은 성종 때. 답은 자 5번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지선다. 자, 앞장 문제에서 웬만하면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들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육입국조서, 척합의, 치안유지법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앞장에서 갑자기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요즘날과 가까운 그런 게 나오면은 답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4번입니다. 6월달 문모. 자, 인조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청이 나오고 강화도로 가나 남한산성 들어갔고 복림대군 효종이 되죠. 나중에 삼전도의 구령. 자, 이 나라 이 전쟁의 영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병자호란 아니지. 자,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대가야는 또 신라 때 이게 몇 년도냐? 562년인가 아마 그럴 거야. 별무반, 윤관, 고려. 답은 3번 번로. 됐다. 자, 삼국간섭 기억나시죠? 자,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 애들이 자 야오동반도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 그러니까 당시 1895년에 갑자기 색깔이 그냥 러시아, 푸독 이 나라들이 이제는 일본을 압박해서 야오동반도를 다시 중국에게 돌려주게 되고 결국 이 당시 민비는 이제 러시아가 세구나 해갖고 친러 정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애들이 또 명성하고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있고 나중에 을미기역까지가 1895년에 있었던 건데 하여튼 삼국간섭도 좀 여러분들 보면 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생소한 거고 쌍성총관부 바로 누구야? 공민왕. 왠지 이번 수능에서 공민왕이 한 번쯤은 나올까? 하여튼 이게 되겠고 자 5번 문제입니다. 원래 이게 5번 문제가 지금 4번하고 5번하고 약간 체인지를 해버렸네. 자, 그래서 원래는 고려 문제고 이자겸 척중경 그 다음에 이자겸. 근데 이거 진짜 언어형 문제네. 언어형 문제. 이게 대체 5번인데 이자겸 척중경이 어느 나라 사람 알면 돼. 고려만 알면 돼. 그럼 선지가 뭐밖에 없어. 고려말
문벌 사이의 동요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무신정권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 신라말 호족 세력의 성장이라고 하는 또 안 보이네. 신라말 호족 세력의 성장이라고 하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하면 호족들 뭐 후기 때 뭐 얘들이 이제는 풍수지설 그다음에 선종가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굳이 뭐 인물들 같은 경우 뭐 견훤 뭐 왕 그다음에 뭐 궁예 이런 애들 뭐 얘기 나오겠고, 훈구와 사림의 대립 이게 뭐야? 이건 또 한번 얘기. 사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기묘사화죠. 조광조. 그 다음에 후기 탕평정치하면 영조와 정조고, 자, 일제강점기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 바로 요 단체 이름은 신간해가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갑시다. 그 6번 문제 치고 제일 어렵게 나온 게 바로 요 6월달 문제였어. 자, 곡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일단 곡물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자, 그 다음에 박람회 폐단 광해군 때 시작됐어. 전국의 숙종 때 시작됐어. 딱 100년 걸려. 자, 무슨 법? 유명한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중요한 거죠. 이걸로 대동법 정리하시면 되고, 답은 1번.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였다. 공인이 사온다고 했죠. 303 뭐야? 303 세 가지 하얀 것. 이승만 정권의 경제 정책을 상징하는 게 300산업입니다. 밀가루, 그 다음에 뭐 설탕,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런 것들, 면화 이런 것들이 주요 당시의 기간 산업의 역할을 했고,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에 조반식, 국채보상운동 빚각 짜고 물산장려 우리 거 쓰자는 거야. 기기창은 어떻게 가냐? 당시에 영선사로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1881년 영선사로 중국을 갑니다. 당시 중국은 양모운동을 하고 있어갖고 당시 돌아와서 이제 무기제도라는 기기창을 만들게 됩니다. 검문사 중에 뭐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뭐 이런 건 뭐 국민항해 개혁이나 뭐 이런 것들, 당시 이제는 반원 원나라 반대하는 반원 자주개혁, 뭐 대표적으로 뭐 전민변정 도감이 사례가 되겠다. 전민변정 도감, 신돈, 국민항태 이럴 때 하나의 내용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9월 너무 쉬웠던 9월 봅시다. 자, 신석기가 나왔네요.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 농경과 목축, 움침을 짓기 시작했다. 또 가락바퀴 옷 만들 때 썼던 것들. 자, 이거는 신석기를 찾아라. 또 친절해. 밑에 친절하게 그 유물의 이름까지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정동기, 임신석이석 신라, 당백제 대원군 뭐 만들려고 경북궁 진건할 때 돈이 필요했던 거고, 다음에 삼국유사 일현 고려. 자, 삼국유사 삼국사기. 자, 가상에 대합니다. 소소년과의談判. 고려를 이어받았어. 나라의 이름은 고려라고 했어. 자, 그래서 국교를 맺다. 서희. 얘 외교 담판. 자, 답은 바로 강동 육주 지역. 자, 윤가는 동북 구성. 얘는 강동 육주인데, 자,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누구야? 왕건. 왜 이렇게 검은색이? 왕건. 또 나오네. 대가열과 병합되었다. 신라. 진호광 때. 한성조약. 이거 되게 어려운 선인데. 한성조약 혹시 아는 사람, 역사 되게 잘하는 거, 한성조약을 체결했던 거는 갑신장군 때. 자, 갑신장변 때 한성조약, 그러니까 배상금 지불해주는 거고, 갑신장변 때 한성조약하고, 지금 생각 안 나면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텐진조약, 나중에 이제 청일전쟁이 발발되는 거, 이모곤란 때는 제물포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청상 및 또 수륙무역장정과 타비천도. 타비천도는 백제 성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가국가 불교 수용 전진으로부터 율령반포. 그 다음 이렇게 좀 뭐지 할 수는 있어. 그 다음에 평양도 옮겼다. 백제를 함락시켰다. 475년에. 자, 위는 떼떼땡왕 소설이망, 띠는 장수.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고구려 봉기지. 고구려를 찾아주세요. 고구려는 아까 태약을 설립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왕건이 건국했다는 고려.
골품제는 신라. 간도협약은 1909년에 우리가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 맺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 뺏기기 전인데 당시 우리는 간도 지역의 관할권을 넘겨주게 되고 일본 애들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었던 건데 하여튼 이런 게 있구나 간도협약. 자 궁극기무천 알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차 갑오개혁 때 이 궁극기무천을 만들어서 300여 가지의 정도의 개혁안을 통과시켜. 그래서 궁극기무천은 1차 갑오개혁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고대 4대 국왕 과거제 도입 연호 사용 공신 세력 숙청 궁복제정 나와야 되는 인물 광종. 자 첫 답은 노비한 거법. 자 가장 3번이나 답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회사령은 언제 제정해? 1910년도 무단 통치 때 토지조사 사업 그다음 회사령 제정. 그다음 회사를 만들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신고제로 바뀌죠. 나중에 사군죽진이 이제 세종이 선지가 한번 나왔어. 만약에 갑자기 세종을 낸다면 사군죽진을 내려고 하나 봐. 그 다음에 오경실보부 62조는 발해.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2월 달에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하고 4월 달에 이 한성사범학교 만들어서 교사들을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위화도해군이 나왔네. 자, 그에 대한 설명. 위화도해군. 자, 이건 약간 한국사 상식 퀴즈. 사화불가론. 누구야? 세조. 태조. 이성계. 답은 바로 1번. 조선을 건국합니다. 자, 노급을 폐지하였다. 그에 대한 굳이 얘기하면 노급 폐지? 신라인데 신라의 신문학.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마흔을 복수했다. 그랑 백제인데 너무 어렵긴 한데 큰 초과. 치안유지법을 또 나오네. 그 치안유지법 일본의 총독이겠죠. 당시에 문화통치했던 사이토 총독 때 그때가 문화통치 시작이고 하여튼 정확한 사람은 제가 파악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때쯤이고 통리기무하무는 이것도 알아두면 이게 나오면 되게 어려울 텐데 통리기무하무는 1880년에 만들어져서 1882 정말 어렵게 나오면 통리기무하무 갖다 장난칠 수는 있습니다. 이게 1880년 개화를 하기 위해서 개화의 총괄기구로서 통리기무하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없어졌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게 통리기무하문인데 80년에 이제 개화하려고 만들어서 그래서 조사시찰단도 보내고 아까 말했던 영선사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기기창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이게 결국은 82년도 이때가 이모곤란 때야. 이모곤란 때 다시 없어졌던 게 통리기무하문입니다. 좀 고급 지식이지. 뭐. 자 6번 문제 다시 구모에서는 다시 온해기법 확산, 상품작물 재배, 경강상인 이런 사상, 그 다음 민영수공업, 선대제 수공업. 선대는 먼저 이렇게 자본가가 수공업자한테 돈을 주고 원료를 사올게 하고 물건을 만드는 거고 상품 너무 힌트를 많이 줬어요. 자 이게 뭐겠어? 조선 언어역 같은 문제. 후기를 찾아라. 뭐야? 신라말 호족의 성장. 뭐야? 검문색 거의 아까 비슷하네. 답은 조선의 상품경제 발달이라고 하는 게 답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2단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배고파서 안 돼요. 자, 1시간 한 2분 정도 됐는데 자, 첫 번째 1단원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2, 3, 4단원을 또 1시간 정도 해서 마무리 지겠습니다.